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뭘까요? 건물 사려면 제가 돈이 얼마큼 있어야 되죠? 맨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좀 현타가 왔어요. 아니 대출 받아갖고 하는 걸 모른단 말이야? 근데 많은 자영업자분들, 브리니분들 정말 모르십니다. 네, 그래서 초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줬던 저 얼마 있으면 건물 살 수 있어요? 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쪼개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건물 하면 몇십억 막 엄청 크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당연히 못 사지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30억, 20억, 10억 낮은 금액들, 지방에는 5억짜리 있어요. 낮은 금액의 건물도 있고 레버리지, 대출을 잘 활용하면 내 돈이 정말 적게 넣어서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,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? 거기서 가장 핵심은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? 그리고 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만큼 필요한가요? 그러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매가의 80%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여기 자세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매매가는 건물주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. 근데 하지만 대출이 나올 때는 건물주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라고 해서 그걸 감평가라고 해요. 지금 주변의 시세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건물의 노후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건물과 땅이 지금 시세로 얼마인지를 감정을 해서 평가한 금액이에요.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럼 무조건 80% 해주나요? 그것도 아니에요. 대출은 내가 건물로 대출을 받을 때에는 담보대출, 땅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. 땅에 대한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사는 건물주의 신용을 보고 해주는 대출, 이 두 개를 합쳐서 70%야 80%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시면 담보대출은 60에서 70,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신용대출은 이분이 신용이 좋으면 20%까지도 해줘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PM했던 것들 중에서 90% 대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뭐냐면 땅에서는 70%가 나온 거고 그 대표의 신용으로는 20%가 나온 거예요. 땅은 60%고 그리고 신용이 안 좋아서 뭐 10%, 그럼 70%밖에 안 나와요. 신용이 더 안 좋으면 60%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거를 평균 해가지고 80% 정도 나온다. 근데 뭐예요?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분들 80%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거예요. 건물주가 나 20억에 팔고 싶어 내놨어. 그러면 20억에 80%가 16억 대출 나오니까 나 4억만 있으면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매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70%, 80%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매매가가 20억이고 감정평가 금액이 18억이면 18억에 80%, 70에서 90% 이렇게 해주는 거고, 그리고 똑같으면 20억일 때고, 만약에 매매가가 감정금액이 더 높아, 그러면 이 말은 뭐죠? 싸게 사는 거잖아요. 그러면 22억에 80%가 아니라 20억에 80%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80%가 대출이면 저 20%만 있으면 되나요? 그게 또 아니에요. 뭐냐면 대출은 70에서 뭐 90% 나오지만 평균 80이라고 할게요. 그리고 여기서 매매가라고 얘기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평가 금액이 매매가랑 같거나 컸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, 그러면 대출이 80%면 나머지 20%가 필요한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 20%만 있으면 안 돼요. 예,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취등록세 4.6%, 예, 근생의 경우에,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가 0.9%, 그리고 취등록세 할 때 법무사 비용이나 채권 매입 등 해가지고 대략 한 6% 정도가 필요해요. 엄밀히 말하면 26%가 필요한 거예요. 근데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80%가 무조건 픽스 아니잖아요.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범퍼를 넣어서 부대 비용을 6%가 아닌 10%까지 보는 거죠. 그럼 내가 좀 타이트하게 갈 거야? 그러면 내가 이 매매가나 감평가에 26% 정도만 있으면 돼요. 근데 좀 일반적으로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30%를 보시면 돼요. 자,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. 건물이 10억짜리가 나왔어요. 그럼 내 돈은 얼마 필요하다? 3억이 필요한 거예요. 아예 10억짜리 건물이 어딨어? 충분히 있고요. 지방엔 더 많아요. 제가 예전에 샀던 건물 중에도 5억 안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. 5억인데 58에 40, 4억 나왔어요. 그럼 1, 2억 갖고 사는 거예요. 그러면 대출을 80% 받으면 8억에 대한 이자 많이 내야 되잖아요. 계산을 해보면 돼요. 5%면은 월에 333만 원이에요. 그리고 4%면은
266만 원. 지금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죠. 지금도 4%대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.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그러면 내가 현금 3억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는데 월세를 한 300 정도 내고 있어. 그러면 그 건물이 약 10억이라면 당장 살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20억이면 곱하기 2 하면 돼요. 20억이면 6억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대출은 16억, 20억에 80%, 16억이면 5%면 666만 원, 그리고 4%면 533만 원. 이 정도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. 1층은 내가 200 정도 낼 수 있어. 근데 2층, 3층, 4층에서 300이 나와. 그러면 이거 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럼 현금 6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현금 6억 너무 큰데요?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영업자분들이 6억을 만드는 게 레버리지 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활용하고, 그리고 뭐 주류 대출, 노란 우산 공제, 보험 약관 대출, 그리고 기타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출들이 너무나 많아요. 이걸로 2억밖에 없던 분이 6억 만들고 8억 만들어 가지고 건물 매입한 사례가 진짜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이야기인데, 그러면 직장인들이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?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내가 건물을 샀는데 수익률이 4%, 5% 나오면 거의 비슷하면 살 수 있겠죠. 난 장사 안 한다는 거 가정을 하면. 근데 만약에 뭐 2%, 1%밖에 안 돼. 그럼 내가 돈을 더 내야 돼요.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서 내가 현금을 조금 더 넣어야 됩니다. 대출 80%가 아니라 대출 70%만. 그러면 현금이 좀 올라가고 금리는 낮아지겠죠. 그럼 내가 산 건물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와 내가 낼 수 있는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대출의 양을 조절하면 돼요. 매입 가능한 건물 금액이 궁금해요.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해요. 근데 비슷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이거는 뭐냐면 왼쪽은 월세예요. 월세. 내가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월세를 내고 있겠죠. 그러면 위에는 금리예요. 지금 뭐 4에서 5% 정도죠. 이거는 지금 3에서 5.5%까지 쭉 나열을 해놨어요. 그러면 이게 이 표가 뭐냐면 내가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있잖아요. 그러면 3억에 대한 4% 이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계산을 해요. 그럼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. 300만 원을 월세를 낸다? 그럼 나는 9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건물주는 그 건물가액의 9억만큼은 이 사람이 이자를 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봐야 돼. 내가 월세를 과하게 내고 있는 게 아닌가.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. 그러면 이걸 제가 공식화했어요. 그럼 내가 내는 월세에서 300을 곱하면 그 금액이 나와요.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. 나 1000만 원 내는데요? 네, 맞아요. 30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계신 거예요. 내가 내는 월세의 가치가 엄청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. 쉽게 말해서 내가 월세 곱하기 300 한 금액과 그 금액의 40%를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. 너무 어렵잖아요? 그냥 단순하게 월세 곱하기 300 내가 갖고 있는 돈, 그러면 대략 이 정도 건물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게 포인트. 이런 개념만 딱 있으면 내가 돈을 얼마큼 모아야지 얼마짜리의 건물을 살 수 있지? 이게 나와요. 이게 없으니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. 진짜 이렇게 정말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장사하신 자영업자분들, 불인이분들, 그리고 직장인분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싶었던 거예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진짜? 20, 30%만 있으면 되는 거야? 나 월세 500 내는데 15억짜리 살 수 있는 거야? 너무나 새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. 하지만 누군가에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, 그렇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산소득을 증식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. 이런 내용들이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강의들을 강호동 대표님이랑 열심히 만들었어요. 저희 장사는 건물주다 들어와 보시면은 건물주 정규반 또 실전 사례반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정말 불인이들이 어떻게 건물을 매입을 하고 어떻게 좋은 건물을 사고 대출도 얼마만큼 잘 받고 그리고 매각까지 잘 할 수 있는지 정말 자영업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고, 직장인들이나 투자자 분들도 건물을 매입을 하실 수 있게 기본적인 플로우, 그리고 정말 많은 다양한 사례들, 거의 한 15개 이상의 사례를 숫자를 다 풀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. 오늘의 이야기가 내 머리를 정말 세게 때렸다면 장사는 건물주다 건물주 정규반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.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